자, 안녕하세요. 저 훈민가랑 괜찮아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니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중요한 거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필기하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일단 정형시이고요. 연시조고 평시조고 운문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정형시라는 거는 자, 이게 이제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사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는 시조다라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되고요. 자, 평시조라는 거는 이제 연시조라는 거는요, 이제 평시조가 여러 개 있는 거지. 평시조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거를 우리가 연시조라고, n이야, n. 연시조라 얘기를 하고요. 평시조는 3, 4, 6, 9, 45자 내외.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평시조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시조는 개수라는 거고, 평시조는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성격이 되게 특이한데 교훈적이고 계몽적이고 유교적이고 설득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밑줄 한번 쳐보고 자, 보시면은 이제 주제는 유교적인 내용인데 자,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해라. 백성들한테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좀 잘 지켜라. 이렇게 설득하고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주제는 요거죠. 그래서 유교적인 윤리를 잘 지키며 살아라. 누구한테? 백성에게. 그래서 백성한테 이제 교화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그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은 문학적인 기교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표현상의 특징들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우리말 어휘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득 목적이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 자, 4번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연시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수가 독립이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16개 요 각각의 수가 큰 틀에선 유교적인 내용이지만 안에 있는 내용은 연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대비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화자랑 비유되는 것도 나오고 대비되는 것도 나온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청자가 제시가 되는 건데요. 자, 구체적인 청자가 제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도노법이 쓰인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도노법이 쓰인다. 자, 그래서 이제 청자가 제시를 합니다. 자,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는데요. 파란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미가 중요하다는 건데 어미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종결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종결 표현을 보면서 어떤 식의 어미가 쓰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일수부터 볼 건데 일수는 가에 나와 있죠. 자, 어버님 날 낳으셨고 어머님 날 기르시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화자는 나예요. 자, 대상은 이제 부모님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어머니가 나를 낳고 길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문장이 비슷한 게 두 개가 반복이 되고 있어. 그래서 대구법.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살았을까? 라고 하는 거는 의문형의 문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인데 의문문은 두 가지 나눌 수 있잖아요. 대답이 필요한 그런 의문이 있고 대답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의문이 있죠. 그래서 의문문을 둘로 나눴을 때 대답이 필요한 의문은 그냥 의문형 어미가 쓰였다. 혹은 문답법에 쓰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답이 필요 없는 의문은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서리법 쓰인 거고요. 서리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제 그게 바로 서리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두 분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실제로 어떻게 살았을까가 아니라 이제 그거죠. 살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서리법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두 분 곧 아니시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곧은 부사로 쓰인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보조사로 쓰였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지금 곧 갈게 할 때 그 곧이 아니라 앞말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공부 좀 해라 뭐 할 때 좀 같은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늘 같은 가없는 은덕을 어찌다 갑사오리라고 하는데요. 하늘 같은 지규 갑사오리 서리.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분류해서 봐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가없는 은덕을 어찌다 값사오리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보면은 가없다라는 게 끝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엾게랑 두 개 구별해야 돼요. 가엾다는 불쌍하다. 가없다는 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수의 내용은 뭐야?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효도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효도를 권장한다라는 걸 사자성어로 부의모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수의 내용이었고요. 자, 이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수는 이제 보니까 이제 화자가 아까랑 되게 비슷하게 등장을 했는데 대상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 자, 네 아들 효경했더니 얼마큼 배웠는가? 내 아들 소학은 뭐라면 마치도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파란색 펜으로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얼마큼 배웠는가? 마치도다. 자, 여기서는 의문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의문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고요. 자, 스스로도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뭘 체크하면 돼? 아, 서리법이 아니구나. 자, 얘는 서리법이 아니라 실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공부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아들 효경했더니 얼마큼 배웠어? 우리 아들은 거의 끝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서리법이 아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효경과 소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둘 다 경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기 문제 풀 때 보기를 보면은 경전에 기대서 권위에 기대서 설득한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때 쓰이는 경전이고요. 유교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 거야. 자, 어느 때 이 두 글을 배워서 얻을 것을 보려뇨라고 하는데 이 두 글이 바로 효경과 소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글을 배워서 언제쯤이면은 얻은 모습이 되는 거, 얻은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자, 그리고 보려뇨니까 요거 무슨 거야? 보겠는가잖아요. 보겠는가니까 요거 의문문이고 언제 보려뇨 하는데 한 3년 있으면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요거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서리법이 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서리법에는 자연스럽게 영탄적인 어조다라고 연결하셔도 돼요. 그래서 서리법과 영탄법과 의문문이 쓰인 부분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실수에서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좀 공부를 시켜야 된다. 자녀들에게 학문을 권장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제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팔수로 가보겠습니다. 팔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시작하자마자 마을 사람들 라고 해서 자, 청자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돈호법이 쓰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은 호격조사가 쓰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야? 구체적인 청자가 제시가 된 부분이고요. 자, 그 청자가 누구니? 마을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권유를 하고 있냐? 일단 하자스라 밑줄 쳐보고요. 자, 무언가 권유를 하고 있어. 청유문입니다. 청유문은 이제 명령문이 무언가 청유형 어미로 할게요. 자, 명령문이 무언가 시키는 거라면은 청유형은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굉장히 직설적이죠. 보통의 문학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뭐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작품은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의 주제, 이 작품 성격이 계몽적이고 뭐 설득적이고 교화적이고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주자면은 청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뭐뭐 쓰라. 뭐뭐 쓰라가 이제 청유형 어미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근데 만약에 쓰가 없잖아요. 뭐뭐라 라고 하면은 그거는 명령형 어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곤 못하면 마소를 갓 곶갈시어 밥 먹이나 다르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곤 못하면. 자, 일단 가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기억하죠? 보조사. 무슨 보조사였어요? 앞말을 강조하는 보조사였잖아. 그래서 앞말을 강조하는 보조사가 또 한 번 등장을 해서요. 앞에 있는 말이 뭐야? 옳지잖아.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 못하면 그만큼 옳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마소로 다를 게 없어져. 마소는 말과 소를 의미하는 건데요. 짐승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 말에 따르면은 이런 짐승은 뭐랑 똑같냐면은 옳지 않은 사람과 똑같아. 그래서 사람이 옳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마소를 갓 곶갈 끼워서 밥 먹이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냐. 그래서 밥 먹이나는 밥 먹이는 것과 해주시고요. 자, 다르자 어미 중요하죠. 다를 것이 없다죠.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서리법. 그 다음에 직유법도 됩니다. 뭐뭐가 같다, 다르다, 다르지 않다, 같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비교법도 되죠. 비교법은 A랑 B의 공통점, 공통점을 이야기하면 비교법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마소랑 옳지 않은 사람의 공통점 말하고 있으니까 비교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제 8수의 내용이었고요. 자, 8수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올바른 행동을 권유하는 내용이죠. 자, 참고로 지금 이제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이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넘어가는 이제 요 시간 새벽 3시쯤 됐는데, 자, 좀 최대한 빨리 찍어 보려고 이제 새벽에 찍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지금 목소리가 좀 맛이 갔어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자, 뭐 내용 잘 들리죠? 근데 발음은 좀 이렇게 약간 목소리는 같지만 뭐 이렇게 발음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 구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수에서는 이제 뭘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되냐면은, 자, 지금 생략된 것들이 되게 많아, 문장에서. 그래서 생략된 문장 부분을 한번, 아이고, 미안. 소리가 크면은, 찾아가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앞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팔목지시거든 두 손으로 받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네요. 노인이, 나의. 자, 그래서 이제 노인이 나의 팔목을 쥐면 어떻게 해야 돼? 두 손으로 받쳐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밖에 있는 거야? 노인이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밖으로 이제 나가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대를 두고 쫓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인한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네요. 두 손으로 고정하게 맞추는 거, 그리고 막대를 들고 쫓아가는 것,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자, 파란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둘 다 지금 영탄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뭐리라는 다 영탄법이 쓰이고 있고 어미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구왕 1행과 2행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유사한 문장 구조는 여러분들 이제 대구법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운율을 만드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랑 대구법이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는 얘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일단 얘는 나란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 대구법은 앞뒤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는 1년, 나머지는 4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얘가 딱 붙어 있을 때 옆뒤로 붙어 있던가 앞뒤로 붙어 있던가 이렇게 위아래 붙어 있던가 그럴 때 대구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짝수가 돼야 돼요. 짝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개, 네 개는 짝이 맞을 때만 대구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할아버지한테 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향음주라고 하는 거는 술자리예요. 그래서 술자리가 다 끝난 뒤에 이거잖아요. 술자리가 다 끝난 뒤에. 근데 누구의 술자리야? 우리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그래서 노인이 향음주가 다 끝난 뒤에 이제 끝나다요. 끝난 후에는 매셔, 모시러 가려
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탄법. 자, 정리하면은 뭐 해야 돼요? 이제 내 팔목 잡으면은 공손하게 받쳐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나가시면은 막드리고 이렇게 에스코트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이제 오실 때는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른에 대한 공경이고요. 자, 여기 써볼게요. 어른에 대한 공경이고, 자, 혹시 네 글자로 어른 공경을 뭐라고 하냐? 어른 공경 네 글자네. 요거 말고 사자성어로 하면은 장유유서죠. 그래서 이제 장유유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요 제 9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13수로 가볼게요. 보시면은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새거라는 거는 날이 새로 밝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날이 밝았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호미 메고 가자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했던 거네요. 가자스라는 청유형 어입니다. 청유형 어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날이 밝으면은 이제 호미 메고, 호미 농기구죠. 뱉고 밖으로 나가자. 자, 내 논 다 메거든 네 논 좀 메워주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상부상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웃끼리 서로 농사일을 돕는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부상조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올길인데요. 올길은 돌아오는 길이야. 자,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뽕을 따서 누에 먹여 보자스랴. 보자스랴가 뭡니까? 청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오는 길에 또 누에를 따서 뽕을 따서 누에를 먹여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유형 의미로 이제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정리하면 그래서 13수는 농사일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농사일을 열심히 짓자. 왜냐면은 유교적 사회에서는 농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상부상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상부상조의 정신과 근면성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지켜가면서 하자라고 하는 게 마지막 13수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호명가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표현상의 특징들, 영탄법, 서리법, 청유형 어미 같은 것들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괜찮아 하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